5월에 반갑습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읽기 어려운 유언비어로 떠도는 윌리엄 포크너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대단히 점잖고 교양 있고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이런 작가가 왜 그렇게 어려운 소설을 썼는지 그걸 아마 이 포크너를 통해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입니다. 미시피, 이 옥스포드가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가 아니고 미국에 있는 옥스포드, 미국의 지명들이나 모든 기관 이름이 영국 걸 많이 따왔기 때문에 미시피주에 있는 옥스포드 출생이고 20세기 미국 모더니즘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소설가. 그러나 이제 시는 별로 안 알려졌고 소설가로 대단히 유명하죠. 그리고 희곡도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혀 잘 몰랐던 부분을 이번 포근을 공부하면서 아시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영화 대본을 허리우드에 가서 오랫동안 살면서 인기 시나리오 라이터입니다. 어떤 영화사든지 급히 뭐 하나 시나리오 필요하다 하면은 포근한테 가서 의뢰하면은 며칠 만에 한 편 나와버려요. 그만큼 아주 뛰어난 재능을 가진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영화도 많습니다. 일단 그 당시 한때 허리우드에서 1급의 시나리오 라이터로 극본을 썼던 바로 이런 이상한 특이한 작가입니다. 20편의 장편 소설에 90편의 단편 소설, 시집을 5권이나 냈어요. 그래서 난 포크너 시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영화 쓴 게 50편. 대단한 겁니다. 49년에 노벨상 받았고 2번의 푸리처상, 그래도 여러 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작가인데 이 집안이 뭐 영국계예요. 영국계인데 이름 보십시오. 지금 포크너하고 다르죠. 유가 빠졌죠. 유는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왜 들어가는 가 나중에 설명해 주는데 어쨌든 원래 성은 조상들부터 내려온 성은 유가 없는 포크너입니다. 포크너. 첫 정착지가 사우스 캐롤라이나. 자, 사우스 캐롤라이나가 어떤 주입니까? 지금 우리 아들이 여기 있는 주인데 지금 미국에서 제일 작은 주예요. 어쩌면 제일 시골이에요. 근데 남부군의 최정예 주입니다. 남북전쟁 때 남부군에. 이래서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아들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도 남군이 입던 군복 색깔이 주 색깔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도 그냥 완전히 그냥 보수 일색, 공화당 일색 그런 지역이 바로 사우스 캐롤라이나입니다. 그러면 이 집안이 어땠겠어요? 남북전쟁 때 남군이었어요. 그 증조부입니다. 증조부가 여기 정착했고 온 조상들이 여기 정착했는데 할아버지 때 와서 테네시로 옮기고 미주리주를 거쳐서 옥스포드에 할아버지 때 와서 이랬거든. 그러면 이 증조부는 어땠느냐? 할아버지보다 한 단계 위죠, 증조부가. 증조부는 투철한 남부군입니다. 남부군은 보통 남부군이 아니고 그 정신이 이 증조부가 남부 사회 형성에 대단한 공을 세운 유공자입니다. 남북전쟁에서 미시피 제2보병대 지휘를 했고 빛나는 무공 이외에도 남부사회의 정치, 종교, 문화 형성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런 게 이제 증조부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을 철도를 가설한 주역입니다. 주위의 선거전에서 이긴 후 라이벌의 총격으로 정식적인 라이벌 총막에 죽은 게 증조부입니다. 이 증조부가 대단합니다. 증조부가 전쟁 영웅이거든. 포크너, 이건 지금 이제 유가 들어간 이름입니다. 포크너는 소년 시절의 대부분을 이제 보낸 게 뭐냐면은, 그에게 이야기해주는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누구? 자기 그 어른들로부터. 여기 이 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옥스포드 이 얘기와 함께 마미 콜리가 하는 남북전쟁 때, 11호 남북전쟁 때 노예제도에 대해서
쿠클럭스 클란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포크너 가족 가문에 대해서 이 증조부입니다. 할아버지는 또 포크너에게 또 그 얘기예요. 그 얘기하는 게 뭐냐? 전부 이 그레이트 그랜드파더, 증조 할아버지 되는 겁니다. 윌리엄 크라크 포크너입니다. 사업가로도 성공했고 작가예요. 작가로도 성공했고 남북전쟁 때 남군의 영웅이었고 정치가였고 작가입니다. 증조부가. 증조부 쓴 작품이 멤피스 백장미, 화이트 로즈 오브 멤피스입니다. 이건 나도 못 읽어봐서 뭔지 모르겠는데 뭐 잘 썼겠죠. 36판이나 찍었다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기 경험만 써도 소설이 재미있거든요. 1881년에 발표했는데 36판이나 찍었다. 윌리엄 포크너는 내 증조 할아버지처럼 작가가 되겠다. 포크너 이 작가가 직접 말한 겁니다. 증조부가 소설 쓰고 그랬다 하니까 나도 증조부처럼 그래 유명해져야지 이랬단 말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아버지 붙이니까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그만하니까 그 아들인 할아버지도 대단한 기업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부유층이죠. 이랬는데 이 아버지, 포크너 아버지는 그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자기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상속을 노렸는데 그 할아버지가 보통 할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 혈통을 이어받아 가지고 사람 볼 줄 알아요. 그 자기 아들 보니까 자기가 없거든. 그런 큰 기업을 이끌 자기가 없어. 포크너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아예 조부가 할아버지가 회사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른 사업을 구상했으나 아내 반대로 좌절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에 와서는 집이 그냥 그 증조 때부터 쌓아놨던 그게 확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남부의 몰락한 귀족의 후손 이래 보면 됩니다. 이 포크너거든. 1897년 9월 25일에 미국에서 흑백차별이 가장 심했던 미시시피 주 일본. 이게 미국 계신 분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알반인지 올반인지 이게 도생이 AR 쓰면 올이라고 발음한 지명도 많거든요. 나도 지명 뭐라고 빌는지 몰라서 그냥 알반이 이렇게 했는데 올반. 어쨌거나 여기에서 네 형제의 장남, 이게 작가 포크너입니다. 위치는 여기에요. 멤피스 부근이거든. 여기입니다. 이 지역이거든. 그럼 뭐 이렇게 이 부근이 전부 이거 남분이거든. 남분. 뉴 올바니, 알바니. 올바니. 웰컴. 어? 여기 간판 도시가 한 살 때. 한 살 때는 인간들이 똑같아요. 5살 때 옥스포드에 정착했다. 5살 때니까 아버지가 이사 가니까 따라간 거죠. 아버지 회사들이 있는 지역인 리프리로 또 갔다. 1902년에 온 가족이 옥스포드 간 겁니다. 옥스포드. 이 옥스포드 이름, 영국 런던 옥스포드가 아니니까 여기 미시시피 옥스포드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포크너의 정신적인 고향입니다. 이 옥스포드 일대가 이 지역에. 이게 아마 우리식으로는 어떻게 번역하는지 모르는데 카운티쯤 될 거예요. 카운티. 옥스포드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명이 라파이에트. 라파이에트 가면 여러분 기억나죠? 프랑스 귀족으로 워싱턴의 동료로 미국 독립전쟁에 참여했던 위대한 장군, 미국에서 영화한 미국 건국 아버지 하나의 라파이에트입니다. 이 라파이에트 이름이 여기 다 붙었거든. 여기 이 라파이에트가 옥스포드가 좀 더 크고 라파이에트에 옥스포드라는 마을, 옥스포드는 꽤 조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읍좀 돼요. 규모가. 여기입니다. 라파이에트. 라파이에트 카운티입니다. 카운티 밑에는 뭐예요? 미국의 그 단위가. 뭐 어쨌거나 라파이에트 카운티 옥스포드. 옥스포드 안에 포크너가 살았던 마을 이래 됩니다. 주소 따지면. 윌리엄 크라크
포크너. 이거 이제 유가 빠졌죠. 조상들이 살던 데입니다. 포크너. 조상들이 살던 데. 이게 이제 증조 할아버지예요. 리플리. 포크너. 여기서 유가 빠졌죠. 이건 이때는 이제 포크너 집이 아니니까. 그 조상들이 살던 집이니까. 근데 이제 조상 대대로 이름을 쓰다가 나중에 이제 포크너가 유를 넣어가지고 자기 혼자 유가 들어가거든요. 그 여기서 포크너는 태어난 집이 이게 생각하거든. 그럼 모계는 어떠냐? 모계는 모두 버틀러. 이런데 달라요. 아버지는 사냥하고 뭐 스포츠나 해락하고 남자한테 이제 말하자면은 증조 할아버지의 그 무반의 혈통으로 좀 이렇게 대외적으로 활동하고 이런 걸 아버지 자꾸 강조하는데 어머니는 독서의 흥미를 느껴가지고 10살 전에 어머니가 보들레르, 오스카 와일드 이 어머니도 참 이상해요. 10살도 안 된 애가 이런 걸 어떻게 읽어요. 근데 이런 책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포크는 뭔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읽고 그래요. 이 가족들이 특히 그 어머니가 걔가 말하자면은 그 포크너에게는 외할머니가 되죠. 외할머니가 되고 어머니에게는 어머니가 되죠. 그 외할머니 되는 여자와 블랙 우먼입니다. 그 포크너를 길러준 보모죠. 캐롤린 바. 어렸을 때 길러준 겁니다. 굉장히 깊은 영향을 줬다. 작가 포크너. 여기 유가 들어갔죠. 포크너에게 예술적인 상상력을 길러주는데 굉장히 깊은 영향을 줬다. 어머니와 보모, 흑인 보모 그런 겁니다. 그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그 Painters and Photographers Educating Him a Visual Language. 어머니와 할머니에 의해서 그림과 그다음 사진과 그렇게 이제 시각적인 언어 이런 훈련을 시켜줬다 그런 겁니다. 이 여자는 가르쳤습니다. 그 아들에게 뭘 가르쳤냐면은 퍼블릭 학교에 가기 전에 독서를 가르쳐줬고 찰스 디켄스 그림 동화 그 다음에 켈리바 흑인 유머 있죠. 이게 그냥 이 프리오큐페이션 하는 거는 집착하는 겁니다. 집착하는 게 이런 게 이제 이런 여자들에 의해서 포크너가 집착하게 됐다. 그 포크너가 집착하도록 만든 게 뭐냐면은 성과 인종에 대한 성과 인종을 둘러싼 정치학. 정치 그 자체가 아니고 역사 그 자체가 아니고 주로 인종과 성을 통한 그 역학관계 이런 걸 포크너가 어렸을 때부터 딱 그 관심을 갖도록 만든 게 바로 어머니와 그 보모였다. 그런 뜻입니다. 동생 셋, 이 중에 하나는 소설가예요. 하나는 소설가입니다. 둘째 동생이. 이게 리플에 출생했고 옥스퍼드에 지내다가 옥스퍼드라는 건 영국이 아니고 여기입니다. 그 고향에 지내다가 철도공이 됐다가 엔지니어, 조종사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이게 작가입니다. 작가가 라파했던 농장에서 포크너가 평생 그냥 시골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농장에서 노새를 기르면서 형과는 판이한 감성적인, 형은 아주 모더니즘적인 소설 썼는데 이 동생은 굉장히 감성적인 소설 썼다. 소설에는 맨워킹이라는 게 있는데 축키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건 난 전혀 못 읽어봤어요. 뭐 찾아보지도 않았어요. 논픽션은 자기 형이 얘기를 쓴 거, 형을 빌로 해가지고 형이 얘기를 쓴 거예요. 이거 남긴 게 둘째 동생입니다. 형제 중에 작가가 둘 나왔죠. 사형제 중에서. 자, 요코나파 토파입니다. 이건 여러분 알아주세요. 이건 앞으로 계속 다음 강기까지 포크너 작품 얘기할 때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요코나가 있거든요. 여기 실제 지금 간판이 이래 붙어 있어요. 우리가 이거 갔다 왔거든요. 평생을 보낸 옥스포드에서 설정된 가상 마을입니다. 포크너 작품 속에 실제 주민처럼
실제처럼 주민까지 등장해요. 포크너 작가 마을로 조성돼 전 세계 여행자 관광거리입니다. 제퍼슨 타운도 옥스포드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코나파 토파. 요코나파 토파 County is fictional country created by the American author William Faulkner. 어디서 그 영감을 받았느냐 하면은 라파에트 카운티. 아까 라파에트 카운티 했죠. 이거 실제 있는 거잖아요. 실제 있는 거 이거는 가상의 카운티고. 넓은 의미에서는 라파에트 카운티. 근데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이제 뭐 옥스퍼드 뭐 이런 마을들이 쭉 다 나오는 겁니다. 미시피는 그거고, 이거는 옥스포드 미시피 여기인데, 포크너는 이것을 내 에포크리팔 칸티, 예언적인, 묵시록적인 지역이다. 묵시록적인 카운티 군이다. 사토리스. 포크너 요거는 이제 제외한 겁니다. 세 편 제외했는데 그 세 편 제외한 게 이 소설, 요 소설. 여기는 요코나마 토파가 아닌 다른 지역을 배경 무대로 했고, 그 외에는 거의 다가 이 지역이다. 그리고 이 지역 가면요, 아주 잘 해놨어요. 지도로 보면, 아니, 마을 입구에 이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판 찍은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뭐 하면 다 마을을 그려놨어요. 이게 그 마을입니다. 후반 옥스포드예요. 옥스포드 시티, 이건 시청이고, 시청 앞에 있는 포크너 동상이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에코프리칼 이거는 했고, 인디안들의 원주민들의 치카소 원주민들의 말로 요코나 하는 것이 하고, 페토파, 이 스프리트랜드, 갈라진 땅을 의미하는 건데, 포크너는 버지니아에서 이제 버지니아 대학에서 강연할 때 Water flows through flat. 가르는 게 지진 나거나 그게 아니고 그 물이 흘러가면서 평원에 물이 흘러가면서 갈라진 땅을 말한다. 이렇게 이제 포크너는 그렇게 해석해서 강연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마을 인구 중 70%가 흑인으로 설정해요. 이건 포크너 소설을 의미하는 겁니다. 넓이는 이렇고 인구는 15,611명 중 이 가상도시는 흑인 인구 70%로 설정했다. 이게 뭐 실제 그때 살던 정도의 규모라고도 얘기해요. 그리고 그때는 컸다. 지금은 가면 그냥 적어졌어요. 몇 집 안 돼요. 원래는 이제 이 시카소 이 원주민들의 땅이었는데 흑인들이 1800여 명이 와서 내전, 남북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여기는 농장, 큰 농장, 몇 개의 큰 농장이 차지했는데 그 농장주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 나눠져 있었다. 그런 겁니다. 나중에 이 카운티가 조그마한 농장으로 변했다. 1946년에는 겨우 25,611명. 늘어났죠, 이때보다. 이 포크너 소설에서 상상했던 것보다 늘어났죠. 연 인구 15,000에 했는데 25,611명. 이 중에서 6,000여 명이, 6,300여 명이 백인이고 약 2만 명이 10, 100, 1000만 2만여 명이 흑인이다. 흑인이 더 많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주로 다루는 테마가 뭐냐? 남북 전설적인 이야기. 인디안 생태와 남북전쟁의 이야기. 여기다가 수녀를 위한 진홍가. 모세여 내려가 주십시오. 불멸의 인간생. 앱살롬. 이런 것들이 남북 전설적인 이야기를 쓴 소설이 이런 계열에 속한다. 두 번째는 남북전쟁 이후 9세대 몰락. 남북 귀족들이 남북전쟁으로 몰락하는 겁니다. 자기 집안도 똑같죠. 음향과 분노와 사토리스. 이게 이제 남북 귀족들의 몰락 과정을 그린 거고. 세 번째는 백인들이 바뀐 생태와 그들을 강인, 무지, 폐악, 백인들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무지, 폐악한 것도 있고,
강력한 그야말로 이태리도 있고 뭐 다 있는 거 다르죠. 그러나 이제 이런 백인들의 그 비인간적인 측면, 내가 죽어 누워 있을 때 마을 8월의 햇빛, 이게 여기 속하는 겁니다. 당시 남부사회 퇴폐상, 성단 8월 햇빛, 남부사회에서 흑인 문제, 무덤으로의 침입자, 못에 이어 내려가 주십시오. 8월 햇빛은 여기도 속하고 여기도 속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다 완전히 남부인들의 삶, 거기에도 백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근데 흑인이 상당히 다수를 차지한다. 이게 윌리엄 포크너 소설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포크너는 남북전쟁 볼 때 노예 편이냐, 노예 제도 편이냐, 노예 해방 편이냐 궁금하죠. 사실 그 상당히 노예 긍정적인 면이 참 미묘해요, 포크너가. 나중에 자꾸 얘기할 타게 됩니다. 자, 장편은 9편, 단편 30편 배경입니다. 가성 마을로 장편 소설 9편, 단편 소설 30편. 마을 중심부채 벗은 읍은 음향과 분노에서, 음향과 분노도 지금은 막 소리와 분노 이렇게도 번역해요. 내가 볼 때는 음향이 맞아요. 음향과 분노에서 콤승가가 몰락 귀족하는 거예요. 나중에 음향과 분노는 자세히 얘기합니다. 나는 포크너 소설 몇 개 안 읽었기 때문에 내가 본 거는 자세히 얘기해주고 안 본 거는 그냥 뛰어넘어가요. 여러분들이 더 관심 있으면 보고. 나는 도저히 재미없어서 또 못 보겠어요. 이 강의 위해서 좀 볼락하니까 도저히 이 늙은 내 머리로는 골치 아파서 못 봐가지고 더 안 봤어요. 옛날에 봤던 것만 그냥 강의합니다. 이 의부 광장 가운데 법원 건물은 그가 34살 때 발표하여 문화를 놀라게 한 성역의 날조된 범인, 여기 약간 나중에 나와요. 날조된 범인이 유죄 판결 받았던 곳이고, 광장 북쪽은 요건 나중에 가만히 놔뒀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갈 때 요걸 이 강의 자료를 복사해서 갈 때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번 가보세요. 정말 볼만해요. 그 일대 하루 꼬박 걸립니다. 우린 그때 그냥 바로 떠나가지 더 많이 못 봤는데 더 자세히 보려면 1박 하는 게 좋아요. 그 정도로 볼 게 많거든요. 여가만 포크는 그냥 끝내줘요. 다른 작가와는 달리 포크는 한 군데만 가면 됩니다. 다 볼 수 있어요. 포크너가 자주 산책했던 길 뭐 그런 것도 다 나와요. 광양 북쪽 감옥은 8월빛 조 크리스마스, 이것도 나중에 나와요. 8월빛도 내가 하게 됩니다. 어둠 속의 침입자의 루커스 뷰 챔프가 투옥되어 있던 곳. 윌리엄 포크너는 나는 우표딱지만한 조그만 하거든요. 조그만 하다는 건 포크너 미국 대륙에 비해서 조그만한 거지 우리가 가면 엄청 커요. 내 작은 고향이 글 쓸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꼈다. 내가 나의 우주를 창조한 셈이었다. 이 마을을. 그러니까 딱 여기만 가면은 포크너, 여기 안 가보면 포크너 연구를 못합니다. 이해도 못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소설 얘기를 본격적으로, 성장 과정과 소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